네, 안녕하십니까.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척추와 관련된 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거 업로드를 해드렸고 설명 한번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척추약은 먹어야 되는가? 일단은 안 먹어도 돼요. 수술이나 시술 직후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꼭 먹어야 되는 며칠 드시는, 그것도 일주일 넘어가면 과용이거든요. 일주일 넘어가는 거는 감염이 확실히 있다면 항생제를 드셔야 되지만, 오래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감염이 없고 예방적으로 드시는 항생제는 일주일 보통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그 안쪽에 항생제 먹는 거 외에는 다른 모든 척추 관절약들은 먹는다고 무조건 더 빨리 좋아지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수술이나 시술 이후에 이제 상처가 아물고 회복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 굳이 참을 필요 없잖아요. 아픈데. 진통제나 소염제가 뭐 몸에 안 좋고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악영향을 끼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되도록이면 약을 안 먹는 게 좋고 이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잘 들으셔야 되는데, 꼭 먹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굳이 꼭 안 드시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한테도 수술 시술 이후에 아니면은 뭐 수술 안 했었다 하더라도 통증이 좀 좋아지고 있어, 증상이 나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약을 끊으라고 말씀드려요. 아니면은 좀 줄여서 끊던가. 줄여서 끊는 방법은 하루에 두세 번 드시던 거를 한 번만 드신다거나, 주로 저녁약 드시라고 좀 추천을 드리는데, 아니면은 이제 하루 드시고 하루 안 드시고 이렇게 임의로 좀 줄여가 보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되고, 그리고 약은 드시는 거는 근데 수술 직후에도 약을 안 드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필요는 절대 없다. 왜냐면 아파 죽겠는데 그거 왜 참아요? 지금 뭐 60년대 70년대도 아니고 약 구하기 힘든 옛날도 아닌데 너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고, 약을 잘 섭취하셔가지고 통증을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예요. 아픈데 참으면은 그 참는 거로 안 끝납니다. 그 참는 그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근육이 그거를 참기 위해서 힘을 주고 위축이 되고 이런 것들이, 그것도 또 악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근육이 빨리 풀어지질 못하고 회복에 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아픈데도 참고 약을 드실 필요는 없다. 하지만 통증이 좋아지고 점점 좋아진다면은 임의로 약을 좀 줄여가 보셔도 된다. 물론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 약을 줄이고 이런 것들은 담당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와 좀 상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약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가 있습니다. 제일 심한 약은 아편 성분, 아편이라는 표현이 좀 이제 좋지는 않은데, 오피오이드 계열의 어떤 마약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있어요. 완전 마약으로 돼 있는 거를 이제 저는 이제 4단계로 보통 설명드리고, 마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좀 들어간, 그래도 어느 정도 윗단계 약이죠. 이걸 3단계. 그 다음에는 2단계, 1단계죠. 그래서 보통 삐끗해서 오시거나 허리 통증, 근육통 있다, 이런 경우는 이제 1, 2단계를 쓰고, 보통 수술 직후의 환자분들한테는 3단계, 4단계를 씁니다. 단기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약을 좀 서서히 좀 줄여가죠. 약을 쓰는 거는 보통은 처음에 약한 약을 쓰다가 점점점 센 약으로 올리는 그런 패턴이 있고요. 딱 봤을 때 이거는 아프겠구나, 주치의가 딱 판단되면 이거는 정말 많이 아프시겠구나 할 때는 처음부터 센 약을 딱 쓰고 나중에 줄여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주치의의 임상 경험적으로 혼용해서 좀 씁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마다 약을 받아가셨을 때 본인께서 이제 약을 조회하시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센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예전에 다른 병원에서도 먹던 약인데 이 약 효과가 없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보통 담당 주치의가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그거에 준해서 약을 드리는 거고, 근데 만약에 그런 질문이나 궁금하신 것들이 생기신다면 또 담당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약을 좀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 사용을 좀 하시면 되겠고, 약은 그럼 좀 언제 드시는가? 보통 식후에 드시면 되거든요. 식후 30분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소화가 좀 안 되시는 경우는 식후에 그냥 같이 바로 드셔도 돼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식후 30분 이렇게 우리가 보통 설명을 드리지만, 하루 3번, 하루 2번 그 시간 맞춰가지고, 약이라는 게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해진 약이거든요. 근데 가끔 나는 아픈데 이거 하루 3번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3번 드시면 안 되는 약이 있고요, 3번을 드셔도 되는 약이 있어요. 약마다 조금 다르거든요. 저는 정말 통증이 꽤 있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드리고, 자기 전에 10시에도 한 번 더 드시라고 약을 드리는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다 약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써도 된다고 용법이 다 확증이 된 약들이니까 안전하니까 저희가 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주치의와 상의를 좀 해주시고, 약에 대한 부작용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모든 환자분들이 다 똑같은 부작용을 겪는 게 아니고 확률도 극히 드문 것들도 있고 종종 보는 것도 있고 잦은 부작용도 있어요. 약마다 다 다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작용은 본인께서 드셔보셔야지 알아요. 왜냐면 우리 의사가 딱 보고 나이나 남녀 구분해가지고 딱 봤을 때 이분은 부작용이 있겠구나 100% 이런 의사는 미래를 다녀와 본 의사가 아닌 이상 그렇게 다 알 수는 없어요. 물론 저희가 최대한 어머님이 뭐 소화불량이 원래 있으셨다거나 아니면 다른 약을 좀 드신다거나 이랬을 때는 조절을 해서 같이 조율을 하지만 100% 예견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약이라는 걸 보름치 약을 처방받으셨는데 하루 이틀 먹어봤더니 이게 뭔가 다르다. 소화가 안 된다. 변비가 갑자기 너무 심해졌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 원장님이 주신 건데 무조건 먹어봐야지 하고 참고 변비가 너무 심한데 계속 먹고 이거는 아니고 연락을 주셔야 돼요. 병원에 연락을 주셔가지고 원래 이제 병원들마다 이제 이런 전화 연락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제 번호를 드리잖아요. 제가 전화는 잘 못 받아도 이제 카톡이나 문자 보내주시면 저도 보지만 저희 직원들도 같이 챙겨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피드백 주시면은 저희가 조율해서 조절해 드릴 테니까 그런 식으로 약을 안전하게 용법에 맞춰서 주치의와 상의하면서 쓰시는 방법으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척추보안관이었고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